참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오신 레시피가 있다면 그것을 짧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대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9년째 살고 있는 권재현이라고 합니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라고 해서 뭔가 좀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서울로 와서 이제 좀 그런 레시피들을 적어야 되나 해서 살짝 부담감은 있는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집밥 그런 거를 이제 적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로컬리티 레시피라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전통주 알리는데 하고 있어서 저는 엄마 어떤 메뉴 할까 하다가 제가 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왔고 여기는 저희 딸이고 이다인이라는 어린이고 엄마 따라가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이 레시피라는 것이 결국에는 입맛의 기록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경우에는 그랬을 때 저도 사실은 제가 산 기간에 한 95%는 서울에 살았지만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영주고 부모님 두 분이 다 경상도 그 고장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의 살았지만 사실 제 입맛은 서울의 입맛이라고 하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성, 로컬리티라는 어떤 그 주제 혹은 이주라는 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 내 안에도 그런 어떤 이주의 역사가 입맛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좀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게시는 그 레시피 보드라고 부르는 그 책상처럼 생긴 것에 왼쪽에 있는 인쇄된 한 3개 정도의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2개의 레시피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몇 개의 지역성을 가진 입맛일까 내가. 두 분이 토박이라고 하셔도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나 같이 살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공유했던 사람들의 지역성이 내 입맛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민등록상에 거주된 어떤 지역성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무형의 형태가 없는 아이덴티티로서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또 지역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입력을 해보실 텐데 간략히 둘러보자면 그 보고 계신 아이패드에서 가운데에 그 제목을 눌러보시면 내 레시피는 이런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태그해 주셨던 지역들이 이렇게 지도의 형태로 매핑이 돼서 경기랑 서울이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세계지도 보기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입맛의 지역성이 이곳에 있는 지역성이 있다라고 표시해 주신 그런 것들을 좀 매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참여해 보실 텐데요.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지역성이 어떤 곳일까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잡탕찌개 다 들어가. 이름부터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이것저것 들어간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는 찌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료를 보시면 대충 이제 저희가 고추장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때 먹는 재료랑 비슷한데 이제 둘 다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음식을 이제 서울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은 이유는 이제 서울은 이제 사실상 없는 재료는 없으니까 이제 어촌에서 들어오는 재료든 농촌에서 들어오는 재료든 없는 재료가 없으니까 그런 재료들이 이제 모두 들어간 이런 잡탕찌개가 제 어린 시절과 서울을 대표하는 메뉴가 아닐까 생각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거의 이 프로젝트의 결론, 핵심을 통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재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가 없어지니까 더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이 주류가 된다거나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컬의 어떤 음식이다, 그 지역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다, 혹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서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좀 흥미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해주신 잡탕찌개가 어떻게 보면 잡탕이잖아요, 서울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굴떡국은 저희는 소고기 떡국을 안 먹거든요. 대부분 떡국을 소고기로 하죠. 네네. 그렇죠. 저희 집은 굴로만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완도나 이런 바다가 있는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복이나 뭐 굴이나 이런 게 되게 풍부하니까. 네네. 그때 그렇게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굴을 볶다가 그 다음은 똑같아요. 소고기 볶다가 다 넣잖아요. 네네. 물 넣고 그다음에 뭐 떡국떡 넣고 그다음에 대파 넣고 양념해가지고 그 위에 계란 지단이랑 김이랑 올려서 맛있겠다. 신김치 먹는 건데 이게 진짜 소고기 떡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시원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되게 되게 잘 쉬워요. 적어주셨네요. 또. 되게 쉬워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퀄리티에 대한 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야기도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항상 이제 레시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그래서 레시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모이려면 또 이렇게 저희가 긴밀하게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툴도 필요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그 더딘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그 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좀 다양한 분들의 레시피를 쉽게 모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 건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라서 그 나름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계속해서 레시피랑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공식적으로는 워크숍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